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백유리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머무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일 여행객 소비가 1조 원을 넘으면서 전국 2위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해상국도 사업, 또 1조 원 규모의 해양 레저 관광도시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섬과 섬을 잇는 편리한 교통망에 또 대규모 리조트, 요트 인프라까지 더해 경남 전역을 동부가 최고의 해양 관광벨트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김상원 경상남도 관광개발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경남 관광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 네. 최근에 경남이 소위 말해서 좀 뜨는 여행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좀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최근에 그 6월에 2024 국민여행 조사 결과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하루 이상 머무는 숙백 여행 횟수가 우리 경남이 이제 1,131만 회로 전국 2위를 기록을 했고요. 또 당일 여행 횟수도 1,400만 회 이상이 되어서 또 역시 전국 2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요즘 여행객들이 단순하게 이제 스쳐가는 여행보다는요, 이렇게 머물면서 여유롭게 즐기는 여행을 더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경남이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자연 경관도 좋고 또 문화 또 유산도 많고요. 또 사람의 이 어떤 이 정서까지 잘 어우러져서 이 체류형 여행지로 이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관광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관광객들이 지역에 돈을 쓰고 가기 때문이잖아요. 지난해 경남을 방문했던 여행객들이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또 상위권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남에서 총 지출한 이제 소비액과 그리고 또 1인당 평균 지출액을 보아도 이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 2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는 뭐 쇼핑, 또 여행지, 방문, 숙박, 음식 뭐 이런 면에서 경남에서 이게 좀 소비를 할 만하다라고 여행객들이 느끼신 것 같고요. 또 이게 지역 경제에 좀 실질적인 도움으로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가치 있는 또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특히 경남의 자연 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높게 나온 이유는 뭐라고 좀 분석을 하세요? 예, 경남 이 자연경관 만족도가 이제 92.9점으로 전국에서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는 이제 경남이 또 이 아주 자연 경관도 좋고요. 또 이 다양한 또 생태 환경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리산, 또 남해안 다도해라든지 또 해인사, 또 통도사 이런 또 자연 경관 다양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명소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섬진강이라든지 우포늪 이 생태 환경이 아주 좋기 때문에 생태 관광지로도 아주 또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또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또 경남이 또 이 여름 관광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섬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 산과 계곡 이 명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나 이 뭐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이 여름 바다와 또 여름 섬들은 상당히 또 절경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강점이 있고 또 저희가 경남에 또 이게 경남만의 또 매력을 담은 또 이렇게 테마 해수욕장들이 많거든요. 그중 하나를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지난해에 그 거제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인 거제 명사 해수욕장을 최초로 또 개장을 했습니다. 뭐 지난해에 이어서 또 올해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런 자연 경관과 명소들이 잘 어우러져서 전국 1위를 기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리적인 이점도 있고 정책적인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봤을 때 경남이 이제 머무는 관광지, 체류형 여행지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자연 경관과 또 문화, 또 사람의 정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남도에서 또 이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기반 시설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머무르기 위해서는 또 야간 경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야간 경관 사업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이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관광 또 많이 하면서 또 많은 시간 또 머무르면서 많은 곳을 찾아다니게끔 만들었고요. 또 장애인들을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성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또 이 지역 주민들과 또 이 관광 이 업계 간의 어떤 우호적인 유대 관계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이 지역의 어떤 정서나 환대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경남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뭐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을 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잘 결합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화유산 만족도나 예. 또 숙박시설 만족도, 쇼핑 만족도,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만족도, 또 뭐 관광지 물가에 대한 만족도 뭐 등등 해서 이 모두 전국 2위를 다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합쳐져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머물고 싶고 다시 찾아가고 싶은 그런 여행지가 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남 여행이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게 그 남해안의 섬을 연결하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관련된 사업이 최근에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한번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 남해안 이 섬 연결 해상국도는요, 이제 여수부터 남해 또 통영, 거제, 부산까지요. 이 남해안의 주요 섬들을 모두 이 해상 도로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전체 152km 구간의 사업이고요. 지난 7월 9일 이제 정부가 이 노선을 기존 이제 국도 5호선 기점을요, 통영시의 도남동에서 남해군의 창선면까지 43km 정도를 연장하는 계획을 이제 확정을 하면서 이 남해안의 이 전역이 일종의 이렇게 도로가 모두 연결이 되는, 자동차로 다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계기가 마련됐고 그것이 확정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이 남해안 섬연결 해상국도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현실화되는 첫걸음이기도 하고요. 또 이 경남과 또 대한민국의 어떤 이 해양 관광 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는 전환점이 또 마련이 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이 사업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지도 궁금한데 언제 착공이 되고 또 언제 완공이 될까요? 예, 우선 지금 이 사업은요, 조금 뭐 구체적으로 그림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그 플로리다 키웨스트가 이 해상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대표적인 미국의 해양 관광지가 됐습니다. 예. 우리도 그런 관광지, 유자형 관광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 자체가 관광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게 지금 이제 계획이 확정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은 이제 정부하고 저희 도하고 또 시군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단순하게 해상 도로만 연결할 것이 아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로 자체가 꼭 관광이 되는 걸 만들려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섬과 또 바다를 이렇게 주요 지점 연결을 해서 이것이 많은 뷰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전망형 교량을 만든다든지, 또 이 해상 전망대, 해상 휴게 전망대도 만들고요. 또 생태 탐방로도 같이 만들어서 이런 요소들을 체험형 요소들을 많이 가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국내 관광객들을 또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또 외국인 전용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또 환승 지원 시설이나 또 이 K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주요 거점에다가 만들 생각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게끔 정부랑 계속 소통을 할 예정이고요. 한번 좀 잘 될 수 있게끔 많은 성원과 기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경사가 있었더라고요. 통영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에 최종 선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한국형 칸쿤을 표방한 뭐 그런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예.
우리 이제 민선 8기 이제 박완수 이제 경남도정에 출범을 하면서 저희가 비전과 계획을 세운 게 이 남해안 전역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 벨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비전과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이 공모 사업 최근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예. 그것도 이제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라고 하면 멕시코의 칸쿤이라든지 또 미국의 하와이 등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예, 정부는 이 한국형 칸쿤을 만들어 보고자 그 취지에서 이 해수부에서 해수부 최대 공모 사업으로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공모 사업을 이제 계획을 하였고요. 우리 경남도가 이제 지난 7월 29일에 경남 통영이 이 해수부 공모 사업의 최종 국내에서는 최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이 해수부 정부의 이 한국형 칸쿤 계획에 발맞춰 가지고 민선 8기 도정 과제로 이 공모 사업을 선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때부터 이 체계적으로 이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자 이 도에 남해안 과도 신설을 했었고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우리 경남도와 통영시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이게 원팀이 되어 가지고 TF를 만들었고 또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또 정부와 또 국회 이런 것을 많이 방문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우리 경남 통영이 선정이 돼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 이 평가 과정에서도 도지사님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의 추진 의지도 많이 피력을 하고요. 그렇게 도와 통영시가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해양 숙박 권역이 있고 해양 네. 레저 권역이 나눠져서 이렇게 개발이 되더라고요. 네, 네. 어떤 지역이 각각 개발이 되는 건지 한번 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본 사업은요, 총 사업비가 1조 1,400억 원이 투입이 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9,400억 원이 민간 사업 비로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 재정 사업으로 2천억 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우선 해양 숙박 거점 권역이 이 통영시의 도산 권역에서 한화 민간 사업자 한화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해양 레저 거점은 이미 유명한 도남 관광지 권역인 도남 권역에서 금호 리조트가 새롭게 리조트를 신축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두 개의 권역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또 해상 교통관광 권역이 또 같이 기능적 연계로 예. 작용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해양 숙박 거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화 호텔 앤 리조트에서 8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리조트와 호텔 1,070실을 이제 만들 예정이고요. 또 주민 편의시설과 문화예술시설도 함께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뭐 아쿠아리움이라든지 뮤직스테이션, 뭐 파노라마 전망대 등을 또 만들 계획이고요. 여기 재정 사업으로 저희가 투입을 할 게 이제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이 유네스코 지정한 음악 창의 도시기도 하잖아요. 예. 이런 또 음악 창의 도시의 특징을 잘 살려서 미디어 아트 수상 공연장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상 교통을 두 개의 권역을 묶는 하나의 축으로 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상 교통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양 복합 터미널도 이 권역에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여기 통영 같은 경우에는요, 570개의 유인도와 무인도가 있는데 이 570개의 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아일랜드 전시관을 또 이곳에 조성을 해서 이 해양 레저 부분과 또 이 문화 예술을 동시에 같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도남 권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해양 레저 거점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민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호 리조트가 228실 1,4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리조트를 프리미엄 리조트를 신축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이제 요트 산업의 어떤 허브로 저희가 한번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트 거점 공간, 요트 산업의 지원 거점 공간인 이 요트 클럽 센터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이렇게 바다 위에 해상 수영장이라고 해서 마린 하버풀이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예. 이 마린 하버풀을 이 도남 관광지 쪽에 만들어서 이 관광객들에게 또 색다른 체험을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양 레저 수요가 계속 이제 급증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상의 요트 계류 시설도 함께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호 리조트나 하나 네, 호텔 앤 리조트처럼 네. 대규모 민간 투자가 지금 포함이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자체와 이런 민간 사업자 사이에 좀 어떤 논의가 있었고 네. 중점적으로 협의한 부분은 네. 어떤 부분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앞서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지난 2년 6개월간 저희가 원팀이 되어서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오랜 기간 같이 준비를 했었고요. 경남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먹거리 또 이 문화 예술 음악의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강점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어떤 그 접근성 문제 그리고 또 해양제 관광지로서는 숙박시설이 되게 중요한데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로 성장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2위와 3위 리조트 기업인 한화하고 금호에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금호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이제 본사에 방문을 해서 또 저희가 도남 관광지 신축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2023년 9월에 투자 협약을 하면서 228실 신축하는 것으로 투자 유치를 하였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 도산 권역에 한화가 가지고 있는 이 부지가 꽤 컸습니다. 지금 예. 크고 근데 여기가 대부분 다 이게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었고요.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제 규제를 해소하고 또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 특구 제도를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였고요. 하나에서 이제 그 투자 결정을 이제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같이 원팀이 되어서 TF팀을 꾸리고 또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작성을 같이 했습니다. 그 사업 계획이 작성이 되고 수립된 이후에는 저희가 작년 6월이었죠. 투자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작년 10월에는 이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을 했고요. 지난해 말에 이제 전국 최초로 관광형으로는 유일하게 이 도산 권역이 기회발전 특구로 또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올해 2월부터는 이제 하나는 이 도산 관광단지 지정하고 또 조성계획 이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행정절차들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또 이제 착공이 되고 시작이 되면 뭐 1,070실 규모면 사실은 이 남해안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거든요. 큰 리조트가 만들어지고 또 문화시설과 또 여러 가지 또 시설들을 함께 만들 거기 때문에 정말 남해안 이 관광벨트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새로운 해상 관광 교통 사업들도 계획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뭐 네. 요트 투어나 해상 택시, 네. 또 수륙 양용 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교통 콘텐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네. 해주실까요? 예, 저희 그 경남 통영의 이 복합해양레저 관광 도시가 하나의 권역이 아니고 두 개의 권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 공간의 어떤 거리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오히려 저희가 새로 또 이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운 관광수를 창출하자 저희가 발상의 전환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게 도남권역과 도산권역을 잇는 해상교통관광 활성화 축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었고 그 주요 아이템이 해상 택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수륙 양용 버스가 있고 또 뭐 요트는 뭐 당연히 포함이 될 테고요. 또 저희는 지금 일명 UAM이라고 하죠. 드론 택시. 드론 택시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또 관광 수요가 창출이 될 테고 또 이 관광 수요 창출을 통해서 양 지역 간에 또 이게 교류가 더 확대가 되고 체류형 관광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영 그 도난 관광지는 요트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핵심 프로그램이 요트 클럽 센터를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 기능을 함께 포함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요트 산업의 이제 선진국이 뭐 호주라든지 유럽 이런 쪽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트가 아주 친숙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면 섬 호핑 투어나 요트 투어 이런 것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친숙해지면서 우리가 뭐 해수욕장에 가면 되게 수영하는 게 그냥 편하고 친숙하고 예. 대중적이잖아요. 요트 투어, 요트 해양 레저도 이제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아주 친숙한 그런 해양 레저 활동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요트 이야기 나온 김에 또 통영에 하나의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 기항지를 이제 국내 최초로 통영에 유치를 네. 했다는 소식인데 이거는 어떤 대회인가요? 예, 우리 경남도 통영시가 지금 이제 세계적인 해양 스포츠 이벤트 중에 하나인 이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를 이제 국내 최초로 또 유치를 했습니다. 이 클리퍼 이 요트 대회는요,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세계 최초로 이 무동력으로 세계 일주를 한 영국의 이 성함이 로빈 녹스 존스턴 경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만든 대회입니다. 199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7만 한 4,000km를 이렇게 쭉 바다를 이제 여행하는 또 요트로 운항을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예. 예, 이제 무려 이제 11개월 동안 이 세계 주요 이제 해양 도시를 기항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바다 위의 마라톤이기도 하고요. 또 아마추어들도 여기 행사에 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대중적인 그런 스포츠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는 이제 8월 31일에 영국의 그 포츠머스라고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 행사가 시작이 되어서 예. 이 요트들이 이제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또 호주를 거쳐서 내년 4월이 되면 통영에 예, 일주일간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예. 되면 이 선수하고 가족들 또 선수단들 해가지고 한 5천 명 정도가 통영에 머물 예정이고요. 또 국내외 관람객들도 한 5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지역 경제 효과가 한 500억 원 이상 될 거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 한 100여 개국의 언론에 중계가 됩니다. 예. 소개가 되게 되면 그 경남과 통영이 이 뭔가 글로벌한 이 해양 관광 도시로서 어떤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기항지 행사만 할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이 다양한 또 해양 문화 행사 그리고 교류 프로그램을 다 같이 결합을 해서 아주 의미 있는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바다의 축제로 만들고자 그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은 이제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고 이제는 네. 관광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 산업의 측면에서 핵심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남의 자연경관 만족도가 전국 1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만큼 이 경남은 관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남은 이 관광 산업을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고 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핵심 전략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우선 이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 그러니까 자연 경관은 좋지만은 사실은 이 접근성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드렸고요. 또 숙박과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민자 유치, 투자 유치 그게 2번째 전략이고요. 끝으로는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남해안 관광을 또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규제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 3가지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접근성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곧 이제
이제 완공이 될 테고요. 또 가덕도 신공항이 또 개항이 되면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남해안 섬 연결 해상 국도도 이제 확정이 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대규모 이제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그 해수부 공모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네. 선정이 되면서 뭐 하나라든지 금요 또 그 외 다른 대기업들의 투자 또 그 개발이 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하나는 이제 규제 완화 부분인데요. 지금 관광 개발의 규제 완화를 담은 규제 해소를 담은 남해안 발전 특별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또 남해안 관광 개발의 속도가 크게 붙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남해안 해양 관광 벨트를 이제 국내를 넘어서 좀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네. 그런 전략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를 위한 좀 마케팅 전략이랄까요? 브랜딩 네.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이제 나라별로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이 바다를 즐기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정서에 맞춘 그런 홍보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국제 대회라든지 또 페스티벌 등을 많이 유치를 해서 또 개발을 해서 이 남해안 이 바다가 이 국제 대회와 또 뭐 다이빙 또 스노클링 또 여러 가지 서핑 이런 페스티벌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머무르는 그냥 관광지에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 액티비티의 성지로도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끝으로는 이게 남해안이 총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거제, 통영, 또 고성, 또 사천, 남해, 또 하동까지 있는데요. 각 도시마다 각자의 이 관광지별 매력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이제 각자의 취향에 맞게끔 체류형 관광지, 또 액티브형 관광지, 또 이제 뭐 힐링형 관광지, 뭐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또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저희들의 또 세 번째 계획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남해안이 정말 세계인들이 한 번쯤은 가고 싶은 곳, 예. 또 오게 되면 한 번 더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이 될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10년 뒤에 경남 여행, 경남 관광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예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네.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10년 뒤에 이제 남해안을 이제 떠올리거나 생각을 하시면 남해안이 이제 세계 10대 해양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있는 것이 제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 세계인들의 이 버킷리스트 안에 남해안은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딱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희 경남도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남해안의 이 각각의 도시들이 또 해양 레저 거점 도시로서 성장을 해 있고 이 남해안 전역이 정말로 거대한 초광역권 해양 관광 벨트로 세계적인 해양 관광 벨트로 이제 성장해 있는 모습, 그게 10년 뒤에 경남 남해안의 모습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많은 도민들께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남해안을 많이 찾아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갖고 나가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각자의 그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마음 한켠에 이 경남의 이 경남 바다의 이 푸른 파도 소리가요. 예. 막 계속 귓가에 맴돌고 막 눈에 아른거리고 뭐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상원 경상남도 관광개발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